오늘 BK 뉴스 브리핑의 첫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들의 GDP 순위에서 9위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 무려 3단계나 상승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역시 1.8% 정도의 감소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의 예상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여파가 덜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 기업,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소식은 국내 모 언론사와 일본 언론들이 트럼프가 제안한 한국의 G7 초청을 독일이 반대했다는 보도를 통해 한국이 좌절하기를 바라는 뉴스들을 전했지만 그것이 독일이 대찬성한다는 소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뒤집어진 소식에 열폭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가을 G7 회의가 열릴 경우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국가이자 독일과 가치 공유를 하는 긴밀한 협력국이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애초에 일본이 바라고 바라던 독일의 반대는 독일이 러시아를 반대한 것에 살을 붙여 한국도 반대했다는 억지 논리였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독일 외교장관의 입을 통해 박살이 나버린 것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은 정말 필요 없다. 한국이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이 승인할 일은 없다. 리더라는 것은 주위에서 인정해야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되고 싶다고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아직 자질이 부족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신화통신 역시 독일이 한국의 G7 정상회담 참가를 희망했다고 속보로 전하고 있으며 독일 현지 언론인 R&D 역시 한국의 참여에 열린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G7 회담이 자신의 대선 이후에 열리길 바란다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재선을 확신한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 봐줄 수도 있지만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봐주고 있는 여론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허나 현재 G7 국가들 중 모두가 한국의 참여를 찬성했는데 일본이 명목 없이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일본의 편협함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에 그것도 볼만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이 전 세계에 민폐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천국의 섬이라 불리는 모리셔스 해역에 일본 화물선이 좌초되어 무려 1000톤이 넘는 기름을 쏟아버렸고 추가 유출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에 따르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프라빈트 주그노트 총리는 9일 밤 해역에서 좌초한 미츠이의 화물선 와카시오호의 선체에 생긴 균열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생태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 경계감을 표명했다는 것인데요. 이미 1000톤이 넘는 기름이 모리셔스의 푸른 바다에 유출되어 전 세계의 관광객을 매료시켜온 산호초나 백사장, 라군 등을 오염시켰으며 배 안에는 아직도 2500톤의 기름이 더 남아있어 완전히 두 동강 난다면 더욱 그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데요. 모리셔스 사람들은 바로 이 연안의 생태계에 크게 의존하고 살고 있으며 추가 유출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기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리셔스는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결자 해지라고 일본이 저지른 일인 만큼 일본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이기에 배상을 기대하기는 힘들겠군요. 늘 그랬듯 보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소식이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역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한미군 축소 방안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외지 인피니티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등의 기본적인 대가를 명확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위험하며 더욱이 주한미군 감축은 중국을 기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 오카자키 연구소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철수론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략적인 부분을 알 수 없으며 안보를 미국 국내 정치상의 동기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둘째, 북한의 비핵화 등의 기본적인 위협 감소 조치의 교환 없이 일방적인 삭감은 지역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억지력을 잃을 수 있으며, 셋째, 설령 주한미군이 경제적인 이유를 근거로 축소해도 경비 삭감은 되지 않으며 미국 본국으로 귀환 후 미군 유지 비용이 더 들고, 넷째, 정세 변화와 타 지역에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시의적절한 군 재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동맹과의 정치를 중시해야 하며 한국, 일본 등과 협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동맹국으로서 서로 더욱 현실적인 협상에 노력하는 것이 본래 동맹의 모습이라 덧붙이는데요. 일본 역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자신들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분야에 따라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샘 모바일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원 2명과 외부 파트너 관계자 1명이 중국에 이익을 주고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출이 시도된 이 기술은 삼성의 OLED 생산 방법으로 잉크젯 프린팅을 활용한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두 연구원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험한 공정 사양을 유출했다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술 절도 혐의의 중심에 있는 익명의 중국 자회사의 고위 관계자들도 조사 절차에 따라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도난당한 기술은 OLED TV 생산 비용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며, 잉크젯 프린팅을 활용한 이 기술은 OLED 양산의 미래라 불리는 기술로서 OLED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용인데 이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이기에 유출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가 중국 기업이 삼성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가 아닌 것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 북미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둑질의 주범이 중국의 BOE일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며, 대만의 TSMC도 공격당했고 이제는 삼성 역시도 그렇다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차세대 IT 산업 경쟁에서 승부를 가를 결정력은 기술 개발 능력만큼이나 그 기술을 지켜내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데요. 앞서도 저희 BK 뉴스 브리핑이 이 부분에 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었던 것처럼 중국의 BOE가 한국의 LCD 디스플레이 업계를 강타했던 것과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기에 부디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해낸 기술의 외부 유출이 없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이야기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코엑스에 걸린 파도가 치는 광고판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에서도 한국의 삼성과 LG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줬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3D 사이니지 기술이 나와 해외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 한국인들은 이런 놀라운 일에 너무 익숙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라는 반응이 있었으며,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예상했던 2015년의 모습에 거의 다 왔다 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최강국답게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앞선 기술로 세계 유명 거리들의 풍경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모두 바꾸어버리는 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